일본이 한국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군함도 이상으로 장애물이 많다, 등록 준비가 늦어진 것을 빠르게 만회해 공세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토 마사이사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는 최근 사도광산에 대해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선인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의 보수우파가 총력전 태세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마치 패배하면 끝장나는 전쟁으로 바라보는 모양새인데요. 일본 측 도발에 맞서 한국 정부도 민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전례 없는 역사전쟁이 한일 간에 전개될 조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다키자기 시게키 관방 부장관보를 수장으로 하는 대응 TF를 설치할 것이라고 전해졌죠. 다키자기 부장관보는 한반도를 담당하는 외무성 아시아 대양 주국장 출신으로 한일 갈등 현안을 실무에서 잘 알고 있는 인사로 전해졌습니다. 새로 발족될 TF를 보수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역사전쟁팀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우이걸론 석간우지는 총리 관저 안에 설치되는 범정부 역사전쟁팀은 역사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호소해 국익을 수호한다는 목적이다. 한국 등에서 사도광산 등재 추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하나하나 증거를 들어 반론을 펴게 될 것이다. 2015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에도 한국이 하시마 탄광에서 강제연행이 있었다며 반발했지만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역사전쟁팀을 만들어 대응한 전례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일본인과 조선인 노동자는 대체로 동일한 임금이었으며 여러 차례 상여금이 지급됐다. 무료 사택이나 기숙사가 있고 쌀과 된장, 간장을 싸게 판매했다. 운동회나 영화 감상회 등 오락기회를 제공했다 등 자신들이 작성한 사도 광산사, 조선반도 노무관리 등의 왜곡 정보들을 되풀이해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정계관계 재개의 실력자 및 우익단체 인사 등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발벗고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불투명한 성공 가능성 등을 들어 등재 추진에 미온적이었던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을 압박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만큼 등재에 실패했을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세계유산 등록 추진 방침이 확정되자 아베 전 총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에 가능한 한 협력하겠다고 말하였죠. 자민당 보수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외교부에도 유네스코 등록 신청 직후인 다음 달 2일 합동회의를 열어 기시다 총리의 결정을 지지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결의할 계획인데요. 사토 외교부의 회장은 지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유산 등록이 안 되면 사도광산의 뜻도 국가의 명예도 지킬 수 없다. 정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자민당 보수파가 정부 역사전쟁팀을 지원하며 스스로 땀을 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교부에는 지난해 11월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외교조사회 등과 함께 한국 경찰청장에 의한 다케시마 불법 상륙건에 대한 비난 결의를 채택하는 등 한국에 대한 당내 강경 기류를 주도해온 단체입니다. 이들은 당시 비난 결의에서 한국에 대한 항의나 유감 표명만으로는 안 되고 고통을 수반하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일본의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고 자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한편 일본의 이런 막장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남태평양 통가에서 발생한 해저화산 분화 이후 일본 서부 화산지대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폭발의 위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500배 이상이란 분석도 나오는 만큼 일본 열도에 미친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0일 니칸 겐다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규슈 가고시마현 스와노세지마의 미타케 분화구에서 지난 25일까지 한 차례의 분화와 폭발 7차례가 발생했죠. 스와노세지마는 가고시마현 도시마무라에 있는 화산섬인데요. 폭발 당시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가 상공 1.4km까지 치솟았고 화산에서 방출된 용암 조각이나 암석 파편 등은 남동쪽 800m 지점까지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같은 가고시마현의 화산섬 사쿠라지마, 미나미다케 산정 분화구에서 올 들어
두 번째 폭발이 발생, 분전이 2km까지 치솟았는데요. 니칸 겐다이는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화산 가운데 10% 정도가 일본 열도에 존재하고 있다. 통가 해저 화산 분화가 일어난 직후에 발생한 만큼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가의 화산 폭발은 인도 호주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태평양판 경계에 있는 일본 열도의 화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에 따른 자극으로 일본에서 화산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구원 타자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좀비물이 또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지난 28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공개 동시 시청 순위 1위를 달성했는데요. 주가가 20% 넘게 떨어지고 성장 모멘텀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듣는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에 이어 이번 한국 드라마로 또다시 반등에 성공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OTT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지금 우리 학교는 지난 29일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세계 톱10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뿐 아니라 브라질,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25개국에서 1위를 휩쓸었는데요. 일본, 오스트리아, 칠레 등 20개국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8일 드라마가 공개되자마자 거둔 성적이죠.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며 지옥이 된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를 벌이는 10대 학생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의 예고편을 공개한 지 8일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넘기는 등 한국형 좀비물의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외신은 교복 입은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K-좀비물의 신선함을 칭찬하였습니다. 가디언즈의 스튜어트 헤리티지 평론가는 나를 놀라게 한 세 번째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이다. 부산행을 본 사람이라면 한국이 좀비물에 대해선 세계 최강자라는 걸 알 것이라고 말하였죠. 첫 순위 기록은 나쁘지 않은 만큼 지금 우리 학교는이 넷플릭스의 구원자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OTT 시장 점유율이 44%에 달하던 넷플릭스는 최근 경쟁 강화로 31%까지 감소하는 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 오징어 게임과 같이 가입자를 대거 유인하는 킬러 콘텐츠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